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요즘 또 프랑스가 시끌시끌하죠. 혁명의 나라 프랑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프랑스 낭테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게 파리 근교 지방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고등학생이 17살짜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경찰관한테 딱 잡힌 거야.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 일을 해야겠지. 멈춰, 내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칠 수도 있잖아. 다른 멀쩡한 사람을. 운전면허도 없는데 내려 그랬는데 거부를 하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다가 사람을 칠 뻔도 한 거야. 그래서 경찰관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탕탕탕 총알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17살짜리 소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냥 멀쩡한 백인이었으면 이거는 뉴스거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알제리 출신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긴 했어. 근데 알제리,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제리계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지.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10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기가 걸린 모든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물들, 기관들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방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경찰서, 뭐 학교, 시청,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도서관, 이때다 싶은 프랑스를 증오하는 10대 청소년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기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라, 뭐 나이키 이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샵 있잖아요. 상점들도 다 털고 안에 있는 물건들 싹 훔쳐가고 이런 짓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대들은 소통이 빠르잖아요. 뭐 틱톡 이걸로 다 연락망이 돼가지고 내가 시작하니까 너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각지에서 심지어 프랑스어가 같이 통하고 있는 벨기에까지 모두 연계를 해가지고 스트라이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낮에는 자고 밤만 되면은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사건을 가지고 신문에서 미디어에서 뭐라고 떠드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한거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다. 여러분도 이게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을 꿰뚫어야지. 근데 이걸 프랑스 미디어 신문에서 이렇게 계속 떠들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 신문 미디어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신문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랑 다를 수가 있어.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양인이었어. 야, 차에서 내려. 내렸죠. 제대로 교육을 받은 백인이었어. 야, 차에서 내려. 손 들고 내려. 내렸겠죠. 경찰관이 멈췄으면 멈췄겠죠. 말 들었겠죠. 그리고 애초에 17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때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7살짜리 소년이 차를 몰고 나갔어. 그래서 경찰관이 멈춰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뺑소니를 친 것처럼 엄청 빠르게 막 도망을 다녀. 사람을 칠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어떤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 응? 그 소년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총을 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찰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17살짜리 소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과잉 진압일까요? 아니면 이 소년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사회, 그리고 부모의 잘못일까요? 그러면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프랑스에는 프랑스에 살지만 프랑스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프랑스 소사이어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끼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름에서부터 출신에서부터 바로 탁 티가 나는 거예요. 시비를 내잖아. 이력서를 내잖아. 이름에서 모함마드인데 모함마드인데 이름에서부터 티가 탁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필터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 이름 때문에 아니면 그 말하는 방식, way to speak. 그러니까 악센트가 남아있는 거야. 아무리 한국인이라 그래도 그 외국에서 왔잖아. 부모님이 외국인이야 막 이랬는데 악센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라빅 악센트가 딱 남아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남모르게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은 모를 수 있지만 그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그 액센트,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 이거를 다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현지인들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아라빅 단어 이런 걸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왜 칼라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넣으니까 이게 바로 구분이 됩니다. 필터링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출신지를 들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섞일 수 있게 도움을 그렇게 크게 주진 못했어요. 뭐 집도 주고 무상 교육도 해주고 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디테일함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이 프랑스 사회의 동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끼리 똘똘 뭉쳐 살고 뭐 프랑스어보다 뭐 아랍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some of them이에요. 그냥 몇몇의 사람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인인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느냐.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이민자들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미 시골에 가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차별도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에 가보시면 학교에 한국인, 토종 한국인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합니다. 뭐 학교 반에 뭐 베트남 호녀라, 뭐 인도 호녀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파키스탄 호녀라. 거기에 토종 한국인이 딱 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야. 넌 혼혈이 아니니까. 재수없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도맞고 오는데, 지금은 시골에서만 있지만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구의 수가,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미래에는 이 토종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수가 될 거고, 지금 결혼도 국제 결혼이 대세죠. 국제 결혼이 대세이고, 그리고 노동자들도 부족해서 지금 외국에서 엄청 많이 들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 따는 게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국 국적 따는 게 뭐 유행이라던데? 요즘엔 뭐 지하철 타거나 뭐 어디 번화가 가보면은 중국말이 많이 들리지 않나요?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됐어. 엄청 많이 섞였어. 지금 엄청 많아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한국에 안 벌어질 리가 없다. 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아무튼 17살짜리 소년이 죽은 건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부시고 훔치고 방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버브에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인이 아닐까? 프랑스인이 맞긴 해요. 이 부모님 때 아니면 조부모님 때 프랑스에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 본인을 프랑스에서 낳았어. 그래서 이 자손들은 프랑스 국적이 맞아요. 프랑스인인데 기르고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전부 다 그 주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요쪽.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어디다? 프랑스가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증오해.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잖아요. 이게 섞이면 우리나라도 차별이 없다 그래도 차별이 살짝 있잖아. 베트남이랑 섞였다, 뭐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랑 섞였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봐봐. 백인이랑 섞이면 그 애기들 어때요? 너무 예쁘다. 어디에 나와? 방송에 출연을 해. 키즈 모델을 해서 돈을 벌어. 근데 흑인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 아이들이랑 섞였어. 그럼 어디 나와? 다큐멘터리. 조나단 아시죠? 방송인 조나단 씨. 그분도 다큐멘터리 나왔잖아. 그치? 아빠 어디가 이런 데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차별에 애들이 한국을 증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응? 조나단 씨는 예외지만 그 우리나라에도 그 인도네시아 막 이런 동남아 지역 뭐 아프리카 지역이랑 섞인 아이들이 차별을 받다가 이제 한국을 증오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프랑스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프랑스인인데 프랑스가 망했으면 좋겠어. 파괴하고 싶어. 막 프랑스를 너무너무 증오해. 이런 사람들이 도시 외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브 사람들은
그 프랑스 사회의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거를 더 선호를 해요. 이게 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 막 환경미화원을 한다든지 뭐 힘든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다달이 벌어. 근데 이 자식 세대는 불법적인 일을 해서 부모님이 1년에 벌 수 있는 거를 한 달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냥 쉽게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막 샹젤리제 가면은 가게 다 털리고 이러잖아요. 그때 물건을 막 훔쳐가지고 갖다가 파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소매치기 하고 가방 털고 뭐 이런 사람들도, 요쪽 사람들이, 외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시들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주는 돈을 받는다던가 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죠. 저는 이 프랑스 정부가 이 사회 부적응자들을 어떻게 이 프랑스 사회에 융화시킬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프랑스 정부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사회 융화시켜주려고 막 직업도 폴 인플로아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직업 같은 거를 소개를 시켜줘요.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시민교육 같은 것도 막 시켜준단 말이에요. 프랑스 가치는 이거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사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모두는 아니죠. 썸업댐이라고. 몇몇의 사람들. 어떤 종교? 이슬람. 무슬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프랑스의 가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가치 충돌이 생기겠죠. 그때 이들은 뭘 선택한다? 종교적인 가치를 선택을 한다. 이들은 종교적인 율법을 따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히잡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마르세유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막 시민이랑 질의를 했어요.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히잡을 쓴 여성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히잡을 쓰면 안 됩니까? 공공장소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안 된다. 그 얼굴을 다 보여야 되고,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의 그런 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게이 메리아지도, 그러니까 게이들도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막 모여 사는 되게 시크한 그런 동네도 있어요. 마세라고. 가면은, 온데 그냥 다 뭐 게이바에다가 뭐 무지개 막 깃발 막 달려있고 난리예요. 길거리에서 막 손잡고 다니고 스킨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아무나 터치하지 않아. 근데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그 동성애자는 처단의 대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랑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로마에 갔으면서 로마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종교 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섞일 수 없는 백년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 왜 오래전부터 계속 융화되지 못하고 있었겠어요? 두 종교가, 기독교랑 이슬람교가 왜 그렇게 부딪혔겠어요? 융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 국가에서 이 무슬림 난민들을 전부 다 받아줬다. 이거는 예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 중에 EU, 유러피안 유니언, 과연 붕괴될 것인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에서 좀 느낀 게 있는 게 누군가 어떤 배후 세력이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이 유러피안 유니언의 파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팍 한 번에 부풀려가지고 쫙 퍼뜨려요. 이 유럽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이 보수파들, 그 토착민들, 보수적인 그 자기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백인 보수 세력들의 무력 충동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선 순식간에 삽시간에 불 쫙 번지듯이 이렇게 폭동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마치 기획한 것처럼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화선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 둘 계속 모이다 보면 언젠간 하나 터지겠죠. 저는 그 시발점이 아마 2024년에 벌어질
올림픽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세계 이목을 딱 끄는 아주 가장 큰 행사인데 그걸 놓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아님 말고. 뭐 그때 되면은 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로피안 유니언 선진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소 중립권 뭐 이런 거를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짓밟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이만큼 성장해 놓고서 야, 앞으로 성장하려고 막 공장 지으려고 하는 국가를 짓밟는 정책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래야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2018년 11월 24일 그때 맨 처음에 옐로 자켓 그 스트라이크가 시작됐죠.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점점 프랑스가 프랑스의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유로피안 유니언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가전이 아니 시빌 워가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팽창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못 막는다고 봐요. 앞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고 그들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사회를 정말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인구를 받아들일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많아질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인종의 특성에 대해서, 그들의 취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놔야 하지 않을까. 돈을 벌고 싶다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에는 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실 분들에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